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스톱 협진센터에서 치주과 전공 교수로 있는 김현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궁금증과 잇몸병 및 잇몸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치과 임플란트란 잇몸 뼈에 넣어도 해가 없는 치아 뿌리의 기능을 하는 나사못을 말합니다. 저희가 집에서 흔히 보는 일반적인 그런 쇠로 된 나사못과는 다르게 인체에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런 티타늄으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그 뿌리 형태로 유지가 되는 치아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 잃어버린 치아의 씹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치료입니다. 네, 이를 빼야 할 정도로 이 자체나 또는 주변 잇몸이 망가진 경우에는 당연히 염증과 그런 통증이 동반될 것입니다. 이를 뽑고 나면 나란히 잘 있던 이들도 그 뽑은 빈 공간을 향해서 들쭉날쭉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여러 개의 이를 뽑게 되면 음식을 씹기가 더욱 힘들게 되고 또 턱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관상으로나 발음상으로도 당연히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브릿지라고 해서요. 이가 하나 빠지면 양 옆에 치아를 깎아서 그 3개 치아를 씌워서 1개 치아를 회복하는 그런 보철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릿지에서는 깎은 이가 또 상하면 옆에 여러 개 치아를 또 다시 다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깎지 않고 이가 없는 부위만 회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 치아가 없는 경우는 브릿지는 안 되고요. 과거에는 틀니로만 치료했는데 현재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혹은 임플란트 단독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틀니에 비해서 사용감이 더 우수하고 훨씬 더 잘 씹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6배가량 씹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잇몸뼈가 부족하면 뼈 이식을 동반하는 임플란트로 부족한 뼈를 보강하면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 잇몸뼈가 매우 적고 위축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잇몸뼈가 부실하면 뿌리 나사의 어르신 본래 뼈만으로는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뼈 이식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는 뼈를 보강하며 시행하는 그런 임플란트 수술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몸의 다른 부분, 그 뼈를 가져와서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미 제조되어 있는 뼈 조직을 이용하거나 수술하는 주변 부위의 뼈를 가져와서 보강할 때가 많아서 추가적인 불편감이 줄었습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는 뼈를 이식하는 순간 실제 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뼈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이므로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평생 2개까지 보험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전액 부담은 아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30%로 줄어들어서 한 대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플란트 보험은 전 세계를 돌아봐도 거의 없을 만큼 대한민국만의 특화된 귀한 보험입니다. 만일 뼈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 수술 자체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도 뿌리 나사를 씹는 그런 임플란트 수술과 치아의 머리를 해넣는 그런 보철 부분은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완성되기까지 간단한 경우 3개월 정도면 되고요. 보통은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술 자체는 1번이나 또는 2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깁스하고 뼈가 붓기를 몇 개월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뼈세포가 자라 올라와서 뿌리 나사에 단단히 붙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뼈 치유 기간이 지난 후에 치아의 머리 부분, 즉 치아의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하나는 수술을 할 부위의 뼈의 상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술을 받으시는 부위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는 뼈 속에 나사를 넣는 수술이므로 남아있는 뼈의 양과 뼈의 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 뼈 속에 혈류 공급량이 떨어져 있으시고 골다공증으로 속뼈가 푸석푸석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뼈의 양이 모자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뼈 이식 혹은 뼈 재생술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신 건강 상태는 상처가 잘 안 아물거나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질환, 또 뼈의 치유가 잘 안 되는 질환, 지혈이 잘 안 되는 질환, 그리고 그 유발 약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는 작은 상처에도 굼기가 쉽고 치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 조절 약물로 조절이 되셔야 합니다. 앞서 골다공증은 잇몸의 속뼈가 푸석거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병 자체도 그렇지만 골다공증 치료 약물은 인체의 뼈 조직의 정상적인 대사를 상당 부분 변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투약하신 분들은 뼈 수술을 하고 치유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약물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술하는 치과 의사와 내과 주치의분과 잘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혈성 경향이 높은 질환 또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 예를 들면 심장질환, 뇌질환, 고혈압 등으로 인해 피를 묽게 하는 약물, 즉 아스피린 계열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수술하는 치과 의사 및 각 과의 주치의분과 면밀한 약물 조절이 필요합니다. 간질환과 신장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출혈 성향이나 약 용량에 관련하여 조절이 필요할 때가 많으므로 치과, 의과 협진을 통한 사전 준비 후에 잘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정보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구강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